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어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죠.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첫날 아들이 말했어요. 아빠, 제발 집에만 있지 말아줄래요? 딸은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냄새나. 내 방 근처에 오지 마. 아내까지 한마디 보탰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무거워져. 제 6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태어난 날이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은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아, 몰라요. 나 바빠요. 가족 중 누구도 저를 축하하지 않았어요. 그날 집에 혼자 앉아 편의점 컵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63살 노인이 혼자 초를 끄고 있었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용기 내어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의 대답은 칼날 같았습니다. 아빠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영화예요? 지금 우리가 아빠 부양해야 하는 거잖아요.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손대지 마. 더러워졌어요. 부엌에 가기만 해도 말했습니다. 아빠는 왜 여길 기웃거려요? 밥을 먹으면 말했어요. 아빠, 숨소리 좀 낮춰요. 너무 커요. 아빠는 그냥 방에서 드세요. 우리랑 같이 먹지 말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옷은 냄새나요. 우리 옷이랑 따로 빨아요. 딸은 친구가 올 때마다 말했어요. 아빠, 제발 방에만 계세요. 부끄러워요. 아들은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솔직히 요즘 시대에 40년 일한 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음. 저는 이 집에서 존재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숨 쉬는 것도 죄였어요. 있는 것 자체가 방해였습니다. 그런데 돈이 끊기자마자 저는 짐이 됐습니다. 이 남자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첫날이었어요. 4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귀가하는 삶이었죠. 주말도 없이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평일 아침을 집에서 맞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인데 아들 민수가 방에서 나오더니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어요. 아빠, 왜 집에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오늘부터 아빠 퇴직이잖아. 이제 집에서 지내게 됐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런데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진짜. 민수는 혀를 찼어요. 아빠, 제발 좀. 집에만 있지 말아줄래요? 어디 나가시던가.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일하고 돌아온 첫날이에요. 축하는커녕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제 쉬어도 되는 거 아니겠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40년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하지만 민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쉬는 건 좋은데 왜 집에서 쉬세요? 복지관이든 어디든 가시면 안 돼요? 민수는 32살입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결혼도 시켜줬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전셋집도 마련해줬죠. 그런 아들이 이제 저를 집에서 내쫓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아빠 냄새나. 오늘 친구 온대. 제발 내 방 근처에 오지 마. 친구가 온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피하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 샤워를 했어요. 면도도 깨끗하게 했죠. 옷도 새로 빨아입은 셔츠를 입었습니다. 냄새가 난리 없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에게 저는 그저 냄새나는 늙은이였습니다. 주방에서 아내 경희가 나왔어요. 저는 아내가 위로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 무거워져. 애들 말도 맞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예요. 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때 경희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돈을 못 벌게 되자 경희는 저를 짐처럼 대했어요. 여보, 나도 40년 일했어.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쉬는 건 좋은데 왜 집에서 쉬어야 돼? 나도 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날 저는 알았어요. 제가 사랑한 가족에게 저는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게 죄가 됐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방해가 됐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작은 방 안에만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가족들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 수진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경희는 무표정하게 밥만 먹었죠. 오늘 퇴직식에서 공로패도 받았어. 40년 근속상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수진아, 아빠가. 아빠 밥 먹을 때 말 걸지 마세요. 소화 안 돼요. 민수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40년을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죠. 그런데 퇴직 첫날 제가 받은 건 냉대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죠. 가족들이 들을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60년을 살아왔어요. 그중 30년을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이 집에서 가장 필요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제 퇴직 첫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균열. 퇴직식 날 저는 회사에서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40년 근속, 모범 사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죠. 김 대리, 아니 김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어요. 가족여행을 가고 싶었습니다. 제주도나 강원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죠. 하지만 집은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제가 말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 퇴직식이었잖아. 공로패도 받았어? 경희는 그걸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네. 그 말만 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민수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아빠야. 오늘 아빠 퇴직식이었어. 아빠,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민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SNS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계정을 찾았어요. 민수의 게시물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 퇴직식 날 올린 글이 있었어요. 아빠 오늘 퇴직. 솔직히 요즘 시대에 40년 일한 게 뭐 대단한 건지 모르겠음. 그냥 회사가 안 잘렸던 거지. 그 글 아래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응지은 요즘은 이직이 스펙인데. 민수는 그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일한 게 대단하지 않다고요?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어요. 챕터 3. 생일을 잊은 가족. 가장 잔인했던 날. 5월 15일이었습니다. 제 63번째 생일이었어요. 오늘 내가 태어난 날이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아, 몰라요. 나 바빠요. 수진아, 오늘 아빠. 수진이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제 말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경희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인데. 알아요. 그래서요? 가족 모두 제 생일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밥그릇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작은 컵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초도 하나 샀죠. 집에 돌아와 컵케이크에 초를 꽂았어요. 불을 켰습니다. 혼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래를 부르다가 울음이 터졌습니다.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63살 노인이 혼자 초를 끄고 있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챕터 4. 아빠는 이제 돈도 못 버는데 마지막 자존심이 짓밟히다. 퇴직 2달째였습니다.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우리 오랜만에 영화나 볼까? 아빠가 쏠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빠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영화예요?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빠 부양해야 하는 거 알아요? 아빠 밥값, 전기세, 수도세 다 우리가 내고 있잖아요. 부양해야 한다고요? 이 집은 제 돈으로 샀어요. 민수를 키운 것도 저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를 키우느라.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아빠가 할 일이 뭐예요? 돈도 못 버는데. 돈도 못 번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빠는 집에서 쉬기만 하고 저는 거실에 혼자 섰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배제. 퇴직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있었어요. 문틈으로 거실에서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회사에서 3일 휴가 나왔어.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제주도? 좋지. 오랜만에 여행이네. 경희가 반가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가고 싶어요. 제주도 가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수진이도 신나 있었어요. 그럼 이번 금요일 아침 비행기 타자. 일요일 저녁에 오고. 좋아. 숙소는 내가 알아볼게. 가족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문틈으로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저도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퇴직하면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제 꿈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소파에 모여 앉아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여기 숙소 괜찮은데? 바다뷰야. 와, 좋다. 여기로 하자. 저는 소파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주도 간다고? 가족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요. 민수가 짧게 대답했어요.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와 수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경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는 빠지세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나도 가족인데. 우리끼리만 갈 거예요. 가족끼리요. 가족끼리라고요? 저도 가족 아닌가요? 나도 가족이잖아. 오랜만에 같이 여행 가면. 수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다니. 무슨 말이야? 아빠는 느리고 불평 많고 힘들다고 하고 우리 여행 망치는 것 뻔해요.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불평 안 해. 조용히 따라갈게. 제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있어요. 집 좀 봐주세요. 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집은 비워도 돼. 나도 가고 싶어.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돼요. 민수가 잘라 말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는 아빠 없이 편하게 놀고 싶어요. 아빠 챙기면서 여행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빠를 챙긴다고요? 저는 짐이 되는 거였습니다. 나는 챙김받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야.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아빠는 여기 있어요. 수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나도 여행 가고 싶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따라오려고 해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당신, 우리 방해하지 마요. 애들이 힘들게 휴가 낸 건데 왜 분위기 망쳐요? 경희까지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족여행에서 배제됐습니다. 아니, 거부당했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금요일 아침이 됐어요.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다.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이 여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금 열고 밖을 봤어요. 민수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수진이는 백팩을 메고 있었어요. 경희는 화장을 하고 있었죠. 모두 신나 있었습니다. 자, 다 챙겼지? 공항 가자. 엄마, 선크림 챙겼어? 챙겼어. 카메라도 가져왔고.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족들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민수가 말했어요. 저한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허하게 던진 말이었죠. 아무도 제 방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거실에 섰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저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음식이 별로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가면서 챙겨갔나 봐요. 밥을 지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집중이 안 됐죠. 저녁이 됐습니다. 또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휴대폰을 봤어요. 민수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수, 수진이, 경희가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였어요. 드디어 제주도, 가족여행 시작.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가족여행 최고지.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제가 없으니까 행복한 거였습니다. 오후에 또 사진이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제주 바다 진짜 예쁘다. 힐링 중. 저녁에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흑돼지 최고. 배불러 죽겠다. 히읗히읗. 저는 사진을 보며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일요일이 됐어요. 아침에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오름에 올라간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정상에서 찍은 인증샷이었습니다. 오름 정복. 가족끼리 오니까 더 좋네. 가족끼리요. 저도 가족인데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마지막 사진이 올라왔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서울로. 진짜 오랜만에 편하게 놀았다. 편하게 놀았다고요. 제가 없어서 편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아, 피곤해. 그래도 재밌었다.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가자. 가족들은 웃으며 들어왔어요. 저는 방에 있었습니다. 나가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방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바다 정말 예뻤지? 응, 사진 진짜 잘 나왔어. 다음에는 한라산도 가보자. 저는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주도 어땠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수진이가 신나서 대답했어요. 나도 다음에 같이. 아빠는 안 돼요. 우리끼리 가는 게 좋아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끼리 가니까 편하고 좋았어요. 아빠 없어서 좋았다고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3일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가족들은 저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저를 배제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없는 게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여행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더욱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빠, 여기서 뭐해요? 비켜주세요. 수진이는 저를 밀어냈습니다. 내가 할게. 이제 시간도 있고. 됐다니까요. 당신이 하면 더 지저분해져. 그냥 가 있어요. 경희가 소리쳤어요. 저는 부엌에서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집안 청소를 하려고 했어요. 아빠는 손대지 마요. 내가 할게요. 경희는 제 손에서 청소기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은 그냥 방에 계세요. 나오지 말고. 방에만 있으라고요. 저는 청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빠, 숨소리 좀 낮춰요. 밥 먹을 때 숨소리 너무 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냥 방에서 드세요. 우리랑 같이 먹지 말고.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숨소리 때문에 가족과 밥도 같이 먹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아빠, 뭐 하세요? 지금 친구 왔는데요. 방에 들어가 계세요. 나는 그냥 여기서. 아빠, 제발이요. 부끄럽다니까요. 부끄럽다고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집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퇴직 넉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기로요.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챙겼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나 나갈게. 제가 말했어요. 어디 가는데요? 집을 나가려고. 경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당신이 혼자 살아요? 할 수 있겠어요? 해봐야 알겠지.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당신 혼자 못 살아요. 며칠 있다가 다시 올 거예요. 경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바깥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자유롭다는 느낌을요. 부동산에서 원룸을 구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첫날 밤 컵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라면이 맛있었어요. 제가 끓인 거였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아무 눈치도 안 봐도 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트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혹시 이 동네 사세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사 왔어요. 저는 박영수예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첫 이웃을 만났습니다. 혹시 산책 좋아하세요? 좋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영수와 함께 산책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걷기 모임에 나가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순자 할머니는 친절했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사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공원을 찍고 하늘을 찍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와 강원도 여행을 갔어요. 바다를 봤습니다. 와, 바다다. 저는 감탄했어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기분 좋네요. 3달이 지났어요.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5달 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냥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알았어.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토요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수진이, 경이 모두 왔어요. 아빠, 민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뭐 할 말 있어서 부른 거야? 아빠, 우리 너무했죠? 뭐가? 아빠한테 심하게 대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집에 돌아와요. 싫어. 왜요? 나는 이제 괜찮아. 혼자 사는 게 좋더라. 혼자 사는 게 좋다고요? 응. 매일 산책하고, 탁구 치고, 사진 찍고, 여행도 다녀왔어. 정말 재미있어. 가족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빠한테 우리가 필요 없어요? 필요했지. 예전에는. 근데 너희가 나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빠, 나는 너희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근데 퇴직하자마자 너희는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나도 결정했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기로. 아빠,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는 건 알아. 근데 나는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연락은 할게.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 근데 다시 같이 살지는 않을 거야.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오늘 탁구 치러 가시죠? 응, 갈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희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잘 지내. 가족들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진 동호회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 선생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응, 기분이 좋아. 집에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창밖에서 별이 보였어요. 아름다웠어요. 가족은 저를 잃었지만 저는 저 자신을 찾았습니다. 가족은 후회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했으니까요.